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코어 방동주 선생님입니다.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이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있나요? 100일 되면 갑자기 공부가 잘 되나요? 작년에 그렇지 않죠. 작년에 난 100일주를 마셨다 손 들어봐. 이현 씨, 100일주 마셨어요? 고3 때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무튼 자 100일입니다. 100일에 뭐 100일주를 마시냐, 뭐를 하냐, 100일 떡을 먹냐,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좀 그런 건 있죠. 100일 남았다라고 하면 아하,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겠죠.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생각해 봤는데 작년과 똑같이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저는 이 영상을 딱 애들한테 소개했을 때 애들이 가장 그래도 조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얘기한 것들인데 자, 제목은 100일의 기적 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진부한 메시지지만 요 밑에 보니까 어느 재수생의 100일 편지입니다. 이게 2017년도인가요? 2016년도인가요? 이때 받은 편지예요. 그럼 꽤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이 삶에 대해서. 긴 글주의입니다. 알았죠? 열심히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100일이네요. 100일이 남았네요. 쓰다 보니 하루가 또 흘러 이제 99일인가요? 벌써 글이 잘 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Q&A를 받으면서 가장 긴 글이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작년 이맘때 쓰레기처럼 살아왔던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3년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습니다. 정상적인 고교생활 루트와는 조금 다르게 살았습니다. 밤새워 공부하기보다는 보고서나 동아리 활동을 했고 소위 스펙이라고 말하는 비교과 영역을 채워나갔습니다. 주객이 전조된 제 그릇된 생각으로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13등으로 들어왔던 성적은 최종 3등급이라는 낮은 내신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성적을 비교과 항목이 커버해 줄 것이라는 오판, 잘못되어도 정말 잘못된 오판을 믿어버렸고 그 탓에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제 10대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게임에 빠져 주말에 토요 자습이 끝나면 PC방에 가기 바빴고 떨어지는 점점 바닥을 향해 가는 모의고사 성적은 수시로 갈 거니까 라는 정말 개쓰레기 인간 말종 같은 왜 그래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잠시 방황을 했습니다. 제 이상은 정말 이루고 싶은 제 이상은 저 멀리 있는데 현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저는 그 괴리를 채워보려 좀 좁혀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조차의 품사는? 지금 우리 엄매하고 있잖아요. 품사는? 조사겠죠? 자, 미안합니다. 노력조차 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그저 3년간 해왔던 생활기록부만 믿고 수시를 쓰고 정시 공부는 거의 등한시하다시피 했습니다. 수능이 100일도 안 남은 수시 원서 접수가 다 끝난 9월 말까지 수학 개념을 다 모르는 상태였고 지구과학 개념 또한 수능 일주일 전까지 다 몰랐습니다. 낮은 내신 혹은 하락세의 내신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던 비교과 항목이 문제였는지 어쩌면 대학의 교수님들은 이러한 제 생활을 서류상으로 아셨는지 보기 좋게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학교에서 게임하고 수업시간에 자고 국어 영어 버리고 자소서 쓴다고 핑계로 공부 안하고 자습 재고 PC방 가고 교실 컴퓨터에 게임 깔고 미치다. 자, 게임하고 있죠 이런 애들. 자, 자소서 쓴다고 가져온 노트북으로 게임하고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인간 쓰레기도 정말 이런 인간 쓰레기가 없네요. 그렇게 8월 넘어 9월이 되고 수시철이 다가왔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생활기록부는 총 빵빵장 됐어. 전 알고 있어요. 일부러 지웠는데 몇 장이에요? 언니 자기 생활기록부 장수 기억하세요? 16장. 그렇죠. 38장. 나 38장 넘는다 흔들어봐. 없을걸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장수 중에 제일 많아요. 38장. 전교에서 가장 많은 장수였고 항공우주공학자라는 진로와 학문의 융합이라는 가치관에 맞춰 준비되었습니다.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가 꿈이었기에 제게 있어서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상아탑으로 남아있는 대학에 가야만 했습니다. 진리 추구의 학풍이 남아있는 서울이야. 서울대학교. 이공계 인재들이 요람이라는 카이스트. 그렇죠? 감히 그곳에 제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래도 준비한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비수가 되어 돌아와 저를 찍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쓴 게 몇 갠데 하나는 붙겠지. 사실 이 대학은 재물이었어. 크크 라고 넘어갔지만 정말 이때는 정말 흥흥할 말이 없는 쓰레기였네요. 불안감은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대수능날 아침에 도저히 엄마 얼굴이 보기 힘들어 아니 볼 수가 없어서 엄마의 응원을 뒤로하고 잘 보고 올게 라고 영혼 없이 답하며 아빠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간 시험자. 사실 수능 그 자체는 그다지 크게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보는 시험이기보다는 그냥 시험이구나 했습니다. 수능 끝난 당일도 오늘 모의고사 진짜 수능 같았네 라고 편안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수능 그 자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꿈이 있으면서도 그 꿈을 진정으로 이루고 싶으면서도 그 꿈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그런 제가 두려웠습니다. 1교시 문제를 풀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 모의고사 내내 국어는 느려도 9시 30분까지는 풀이가 끝나고 검토를 대충 하던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국어 잘할 줄 알았어요. 제 수업 들었거든요. 아무튼 자, 수능날 10분이 남았는데도 맨 마지막 현대시 두 작품을 다 풀지 못했습니다. 풀면서 어렵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과목이 물리 지구과학인데 물리 지문이 나와서 아는 거네 게이득 하고 풀었음에도 문제는 어려웠고 같은 문제를 두세 번 읽고 물리 배경식을 동원하여 힘겹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교시 수학 영역. 수학의 붕괴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학 영역 시험지가 나누어질 때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몇 가지를 느꼈습니다. 단 한 강을 들은 빵빵빵 선생님의 프리패스 강요. 한 문제를 풀지 않은 기출문제집. 당장 당일날 가방에 들어있던 예제 몇 문제만 풀려있는 수능 특강. 그리고 5번부터 막히는 하찮은 수학 실력. 생각했습니다. 제 수구나. 사실 안전빵으로 생각했던 대학들이 떨어지고 과도 상향대학만 남은 상황에서 수능 시험장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재수구나. 아는 문제. 미안해요. 여기 재수생 앞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혹시 나도 수능 시험을 보면서 재수구나라는 생각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뭐 이렇게 많어. 그렇죠? 아무튼 아는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노력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벽은 컸습니다. 29번, 30번은 그냥 찍다시피 풀었고 그렇게 오염할 카드는 회수되었습니다. 영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물리도 이상하게 나온 것 같고 지구과학은 쉽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오니 하루 종일 기도했어 라며 웃으며 반겨주시는 엄마. 차마 웃는 엄마의 얼굴에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만족하진 않지만 후회하진 않아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채점을 하고 점수를 봤을 때 직감했습니다. 이 점수로 갈 대학이 없다는 걸. 국어 90. 국어는 잘 봤어요. 그렇죠? 오케이. 잘 볼 줄 알았어요. 글빨이 벌써 달라요. 그죠? 수학 50, 영어 73, 물리 26, 지구과학 40, 16, 454. 갈 대학이 없겠네요. 빵빵대 수시를 쓴 학생의 수능 성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낮고 참혹한 정말 제 쓰레기 같은 삶을 대변해주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수능 끝난 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밤새 게임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수능 끝난 후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엔 불안감과 답답함이 자리 잡은 채로요. 11월 21일 9시경 마지막으로 안전빵으로 생각했던 빵빵빵빵 대학교에 불합격했습니다. 1차 불합격 남은 거는 빵빵대 종합전형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그렇게 기다리는 결과는 불합격. 당연했지만 짐작은 했지만 알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소파에서 정말 울었습니다. 3년간 해왔던 그 많은 활동들이 밤새서만 만든 동아리 보고서 밤새서 연습한 동아리 발표 준비 그리고 나의 3년이 한순간에 박살난 것 같아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신이 있다면 정말 공평하다. 나는 이런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았고 내가 만약 올해 잘 되었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3년간 매달렸던 비교과 활동의 결과는 9개 수시 불합격이었고 그 당시 그랬어. 그렇죠? 준비되지 않은 채 무너진 수능 역시 당연하지만 가나다군 모두 떨어지고 추가 모집에서도 4군데 불합격하여 총 16개 대학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섭지 않아? 16개 대학? 아직도 기억합니다. 빵빵대학교 일반전형 기계항공공학부 빵빵빵빵빵 대학교 일반 씨발 힘들다 그냥 봐라. 자 보시면 빵빵대학교 지질환경과학부 빵빵대학교 기계공학부 이렇게 개교일에 최다 대학 불합격을 받고 쓸쓸히 10대를 마무리 20대를 맞이했습니다. 학창시절을 통틀어 합격한 게 운전면허밖에 없는 제 10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철저히 돌아봤습니다. 나는 왜 실패했는가? 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처음엔 그저 모든 게 하기 싫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설레가 있었습니다. 빵빵 과학고등학교에 떨어지고 저는 그 후 정말 공부를 아예 놔버렸습니다. 그전에도 그다지 노력하지 않고 살긴 했지만 어린 마음에 정말 공부를 손에 놔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때 놓친 게 작년 제 손끝을 한 번 더 스쳐가 모두 떨어진 게 아닐까 하고 요즘은 실수를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때만 해도 저는 제 한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능 전날 거울 속에 저는 한계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슬픈 일인데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 나름대로 때문이었습니다.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맹이가 없었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집에서는 재수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정시 가나다 보니 모두 떨어지고 제 재수는 기정사실화된 지 오래였습니다. 2월이 되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데 가라며 진심 담긴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3년간 정들었던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고 그렇게 교문을 나와 친구와 함께 걷다가 그 친구는 집에 가고 저는 남은 제 학교길을 걸어갔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5km, 자전거로 15분 남짓한 거리, 그 길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수많은 생각들, 고2 때 집에 오는 길에 하늘의 별이 너무 예뻐서 저 별에 대해 맹세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했던 다짐들, 모의고사 망한 날 다리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쉬던 한숨, 자전거 타면 몇십 마리 이상 모르는 사이 삼켰을지 모르는 벌레들, 그리고 매일 이 길을 왔다 갔다 갔던 나 자신의 추억과 품었던 꿈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마웠다, 잘 살아라 라고 문자를 하고 좋아했던 여학생에게도 잘 지내라 라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제 학창시절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수. 고3 때 우스갯소리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해당되네요. 사람 일은 역시 모르는가 봅니다. 어느덧 100일이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작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느새 사회인이 될 준비라고 해나가는 주변 친구들, 깊어지는 엄마의 주름과 하얘지는 아빠의 머리카락, 그리고 웃음을 잃어버린 제 얼굴까지. 정말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 흐르고 있는데 나만 혼자 여기 서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침몰하는 건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이게 전부인가? 결론은 셋 다 아니요. 왜 노력해보지 않을까? 왜 덤벼보지 않을까?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만약 고1 때로 돌아간다면,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만약 고2 때로 돌아간다면, 만약 고3 때, 만약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나 자신이 바뀌지 않은 채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대로 살아간다면 뻔했습니다. 만약 내가 2016년 8월 수능 100일이 남은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라고 후회할 것이무려. 근데 이제 이렇게 살지 않기로 정말 다짐했습니다. 손목을 그어볼까 생각하고 길게 뽑은 커터 칼날에 집어넣고, 뭔 소리야, 적어도 진짜 죽어라 노력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진짜 살면서 전력을 다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아직 해보지 않은 게 너무나 많고 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겨우 이 180문제 앞에서 장차 우주의 비밀을 나갈 사람이 이 180문제에 굴복할 것인가? 이 수능이라는 언덕 하나 넘지 못할 거면서 대체 어째서 3억 마리의 경쟁자를 제치고 태어났는지. 참 그렇죠. 이 수능이라는 관문 하나 넘지 못한다면 장차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자부심이라는 무게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빠가 짊어지고 계시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엄마의 한평생의 헌신이요. 생각했습니다. 대체 왜 그 아름답고 똑똑하던 여인이 나 같은 거 나와서 이렇게 한평생 고생하시는 거지? 대체 왜 한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좀 나아지려 하는데 남은 생을 나를 위해 사는 거지?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후회들은 단순히 그 시점이 아닌 그 시점을 살고 있던 과거 속의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바뀌지 않는데 내 삶이 바뀔까? 나 자신이 안 변하는데 대체 성적이 어떻게 변할까? 하루하루 후회 속에서 잠이 들고 다시 아침해가 뜨면 쳇바퀴 속에 햄스터처럼 하루를 살고, 그렇게 매일매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채 집으로 돌아와 다시 후회 속에 잠이 들고, 이런 생활, 아니 이런 삶, 아니 이런 나로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나? 왜 난 나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가? 왜 나 자신의 발목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그 족쇄를 한탄하며 인생을 낭비하는가? 그동안 저를 괴롭혀온 지독한 의지박약을 깨부숴 보겠습니다. 남은 100일, 아니 이제 99일. 과연 제가 인생이라는 시험에 예비평가인 수능의 관문을 넘을 수 있는지, 남은 99일 정말 인간으로서 노력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내년 이맘때 올해를 기억하지 않게 항상 저를 믿고 믿어주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도 분골쇄신하려 합니다. 그렇게 수능이 끝나고 그때 다시 한번 Q&A를 올려볼까 합니다. 과연 내가 잘했는지, 진인사했는지, 관문을 넘었는지, 기꺼이 대처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새벽 넋두리 식으로 쓰다 보니 조금이 아닌데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남은 기간 빵빵빵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제 자신을 이겨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방동진 선생님. 진인사 대천명. 모르실까봐 어이풀이 달았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 친구의 얘기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올해 분명히 11월 17일 날 수능시험을 다 보고 나오겠죠, 운동장을?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내가 진짜로 진인사했다고 생각할 것인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재수생의 일기라고 하지만요, 편지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편지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래도 내가 한번 해봤다면 여기 지금 여기 다 재수생들인데 어떻게 본다면 뭐 사무생도 있지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봤다. 나는 그래서 이 수험생의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수험생활 동안 정말로 치열하게 한번 열심히 살아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남은 100일입니다. 조금은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일의 기적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